저를요, 여러분,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빛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교황,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이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잇따라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 있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의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희는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 귀신이 산다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희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희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저기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귀신이 산다 19, 12위 공개합니다. 미국 모모를 읽는 남자. 미국 샌디에고에 약 160년 된 고택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웨일리 하우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 대신 유령이 살고 있다는데요. 방 안에 자욱하게 낀 안개. 밤마다 들려오는 구두 소리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가득해 미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심한 시각, 이 집을 찾은 한 남자. 약간 그런 사람인가? 엑소시스트. 주술. 이 남자의 정체는 미국 최고의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입니다. 자, 우선 그가 초자연 현상 수사관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을 본 이후 어느 날부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거나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의 터치감을 느끼는 등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계속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레더는 그래, 피하지 말자. 대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갑자기 자신에게 온 영적인 능력과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장장 14년 동안 초자연 현상 수사관으로서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2019년 초자연 현상 수사관 슈레더는 평소 존경하던 초자연 현상의 대가 고 한스 홀저 박사의 미완성 사건들, 일명 홀저 파일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심령술사, 장비 기술자 등과 함께 어벤져스 군단을 꾸려 한 프로그램을 통해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했는데요. 이 슈레더 일행은 웨일리 하우스에 도착한 뒤 무언가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깨름칙한 기운을 느꼈고요. 그 뒤 이 슈레더 팀은 귀신 양키짐의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서요. 센서로 빛과 온도 등을 감지해 보이지 않는 움직임까지 캐치하는 특수 광센서 카메라 엑스캠 SLS를 작동시켰고요. 이어서 귀신의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심령 측정 장비 EVP도 동원했는데요. 이 슈레더 팀은 이 EVP를 통해 귀신 양키짐의 목소리를 감지해냈고요. 콘택트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Let me know that you can see me. 그 양키즘이 한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를 해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보이지 않는 귀신 양키짐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 걷어차인 것처럼 갑자기 쓰러진 슈레더. 뭐야? 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넘어졌잖아요. Are you okay? 사람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정말 일촉즉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귀신의 공격 때문에 고스트헌팅은 순간순간이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혼을 풀기 위한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귀신이 산다 싶고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는 기차역. 2009년 8월 인도 서벵골주.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기차역 백운 코도르역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42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하는 기차역인데요. 한동안 승객도 직원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 늦은 밤이면 백운 코도르역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속출. 심지어 기관사들마저도 백운 코드로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태가 발생. 그래서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역으로 방치됐던 겁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기관사분들도 정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네. 사건의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늦은 밤, 아, 왜 깜짝이야. 저 여자 뭐야? 당시 백운 코드로역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둠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한 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채 선로를 걷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군데? 진짜 소름 돋았겠다. 이거 너무 저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사실 백운 코드로역은 특정 지점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기찻길로 끌려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 사이에서 귀신한테 끌려가는 곳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그러면 귀신인 거네요. 자, 더 들어보세요. 이 겁에 질린 직원은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럼 아까 그 여기서 본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만 봤잖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백운 코드로역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본 이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불행한 운명이 덮쳤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역 인근에 산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여자일 거야. 이유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기찻길에서 목숨을 끊은 여인이 있었네. 그때 흰 옷을 입었다지? 백운 코드로역에서 한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백운 코드로역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기차역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괴상한 몸짓으로 기괴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계속 목격담이 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두려움이 휩싸인 기관사들이 백운 코드로역에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일까지 발생. 결국 백운 코드로역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997년 한 차례 재개장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서 재개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다시 역을 재개장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백운 코드로역이 재개장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해가 진 이후에는 역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산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콜롬비아 아라우카주의 작은 마을 라 에스메랄다. 이 마을에는요, 보름달만 뜨면 또 그 여자가 오려나? 아, 또 밤새 울겠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그녀의 뒤를 쫓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저게 뭐지? 왜 저러고 걷는 거야? 늦은 밤 친구들과 집으로 귀가하던 청년 바이레알과 그 친구들에게 포착된 기묘한 여인.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흰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몇 명이 같이 본 거네요, 친구들이. 다 그렇죠. 같이. 헛걸 본 게 아닙니다. 쟤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런데 청년 바이레알은 무섭기도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레알 일행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그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면 너무 무섭잖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왜 왜 따라가? 무섭게 따라갔냐고요. 묘지에 들어선 여자는 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한 작은 무덤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까지 들리던 울음소리가 저 여자였나 봐. 근데 저 여자 왠지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가 괴성을 지르더니 몸이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공중에 떠오른 여자는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공포에 질린 바이레알과 친구들은 혼비백산 공동묘지를 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른들은요, 그 여자가 분명히 요로나, 우는 여인 귀신을 요로나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기 자식들을 강에 빠뜨려 죽인 뒤 자기도 강에 몸을 던진 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고서도 미안해서 그럼 우는 건가? 그래,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우는 거죠. 아기 무덤에서.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목격되고 있는 사실. 지난해에는 무려 열흘간이나 마을에 출몰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뜰 때면 기괴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우는 여자. 그 여인은 요로나가 맞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귀신이 산다 19 9위 공개합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엘커트레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씨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엘커트레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씨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씨.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랑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사람 스타일인데? 느낌. 놀란 월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뭐야?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씨의 주변의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엘커트레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엘커트레즈가 연방 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엘커트레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엘커트레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코인가 저?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아, 그리고 특히 엘커트레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 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